네, 뉴스 스토리텔러 백브리핑 시작합니다. 정치인의 큰절. 선거 때 되면 정치하는 사람들의 큰절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유심히 살펴보면 비슷한 패턴인데요. 큰절에는 이들의 처해 있는 상황이 보입니다. 어제 윤석열 후보 신발까지 벗어놓고 큰절을 했죠. 저부터 바꾸겠습니다. 함께 바꿉시다. 제가 우리 선대위를 대표해서 국민께 절을 올리겠습니다. 전혀 시나리오와 예상이 없었던 이렇게 깜짝 큰절의 표면적인 이유는 새해 인사였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위기감이 숨어 있는 거겠죠. 선거 때 나오는 큰절은 지금이 위기 상황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새해를 맞아 발표된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후보가 대부분 우세한 상황, 두 자릿수 격차가 나온 조사도 있었죠. 이재명 후보는 그럼 큰절 했었죠. 작년 11월 말에. 변화되고 혁신된 새로운 민주당으로 거듭나겠다는 의미로 제가 사죄의 절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는 이재명 후보의 위기 상황이었죠. 11월 초 윤석열 후보가 경선에서 승리한 후에 컨벤션 효과가 나타나면서 여론조사에서 우세했던 상황.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이 민주당 초선 의원들 앞에서 이대로는 이길 수 없다. 엄청나게 위기의식을 고취시킬 때였죠. 그리고 이재명 후보 당시 대장동 의혹에도 계속 강공 모드였는데 단성 모드로 돌아섰습니다. 자, 이런 큰절 정치 선거 때마다 반복이 됐는데 2016년 총선 때 기억이 나실 겁니다. 당시 새누리당과 민주당 각각 지지 기반인 대구와 호남에서 집단으로 큰절 유세하는 상황도 벌어졌었죠. 큰절이 나온다는 건 위기감의 표시인데 왜 대구와 호남에서 당시 새누리당은 공천 파동으로 대구 민심이 예전만 못했고 민주당은 호남에서 국민의당 돌풍에 맞서야 했었죠. 위기 때마다 나라를 구하신 그 마음 하나로 모아 다시 한번 새누리당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시민 여러분 용서해 주십시오. 제대로 일하겠습니다. 받아주십시오. 국민 여러분. 큰절은 민주당에 서운하셨다면 회초리로 맞아도 좋습니다. 이렇게 큰절 효과는 있었을까요? 네, 별로였죠. 당시 새누리당과 민주당 대구와 호남에서 의석 많이 잃었죠. 자, 일단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 큰절 한 번씩 주고받은 셈이 됐는데 남은 두 달은 또 어떻게 흘러갈까요?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단일화보다 2030.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주장입니다. 요새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상승 흐름을 타면서 단일화 이슈도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안 후보 본인은 완주한다, 곧 3강 체제라고 하고 있긴 하지만 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 신경전이 벌어질 수 있는데 송영길 민주당 대표 지난주에 연합이 불가피하다고 본다고 했고 그간 안 후보와 껄끄럽던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도 일정 부분은 도움이 될 것이란 미묘한 답변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이준석 대표의 분석은 이렇습니다. 지금 안철수 후보의 지지층이 일치적으로 2030에서 확장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2030에 우리 후보에 대한 불만이 있는 겁니다. 그럼 안철수, 윤석열 단일화를 해서 만약 우리 후보가 된다면은 그럼 다시 윤석열에게 오겠습니까? 윤석열이 싫어져가지고 간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단일화를 해도 단순히 산술적으로 지지율 더하기 지지율은 안 될 거란 분석이죠. 단일화보다도 정확하게 전술을 구사하면 다시 지지층을 흡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결국 문제 제기는 윤핵관으로 갑니다. 전술 전략을 잘못 짜고 있다. 2030은 이미 잡은 집토끼니까 우리 마음대로 해야 되지 하는 제가 봤을 땐 윤핵관들이 짠 전략에 의해 가지고 완전 여기가 초토화된 분 정도가 아니라 우리 후보. 자, 내부 갈등이 어떤 식으로든 정리가 돼야 하나의 전략이 나올 텐데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백브리핑 여기까지입니다.